주말 아침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실제적으로 바뀌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도 오히려 지금이 더 본격화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어갈 것이며 여기에 맞서서 여권, 대통령실과 지금 김기현 지도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어떤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어서 주말인 오늘 송원재 TV 멤버십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과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우디 등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연말까지는 이제 내각이 모두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도 전체가 다 모습을 바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기현 지도부, 국민의힘의 김기현 지도부도 지금 정쟁을 일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공격하지 않겠다. 민생을 살피겠다. 그 다음 이 정쟁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을 다 떼내고 혁신위도 만들고 총선기획단도 만든다라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국민들은 바뀐다라고 하는데 정말 뭐가 바뀌는 건지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내걸겠지만 속으로는 전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방탄, 그 다음 이재명 방탄에 방해가 되는 이 반명들 몰아내기, 서서히 몰아내기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민주당은 바뀔 수도 없고 바뀔래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이런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이 지지율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 50%를 넘겨야 한다. 그래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총선까지는 앞으로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파도가 몰아칠 것이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도 긴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판이 되면, 선거를 겨냥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의 모든 생각은, 전체 전략은 중도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연 확장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특히 총선은, 수도권 선거는 몇백 표의 이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참 무시무시한 승부죠. 당연히 지지층은 공고히 하고 이 중도로의 외연 확장, 이걸 누가 성공을 하느냐. 그래서 단 1000표라도 누가 더 얻을 수 있느냐.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총선에서는 이깁니다. 어떤 선거에서든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이깁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 너무 이념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 인사나 너무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좀 과했다 하더라도 또 그걸 덮을 만한 여권 전체에서, 내각이나 여당 전체에서 많은 또 민생, 쇄신안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또 균형이 잡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어느 한쪽 부분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부분을 잘하게 되면 상쇄도 되고 덮기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는데 실패를 했다.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으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민생,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제 뭐 이념이나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때 도왔던 많은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 또 발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소위 뭐 윤핵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대적인 쇄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전후해서 새로운 인물들의 발굴, 새로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을 풀어나가는데 많은 새로운 인물들의 발굴, 인적 쇄신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국정의 방향도 그렇게 잡혀갈 것이다. 바뀌지 않는 것은 법치입니다.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 다음 정치 국정 쇄신입니다. 개혁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바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풀어나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구속영장은 당장 피했지만 재판이 이제 본격화되고 검찰 수사도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겁니다. 폭넓게. 또 이재명에 대한 연말쯤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총선을 앞두고 더 심각해진다라는 것이고, 이재명은 민주당을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내겠지만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통합하는 형식으로 가면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법 리스크에서 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쪼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재명의 딜레마죠. 거기에 이제 문재인 계가 있고 이낙연 계가 있고 비명 반명이 이렇게 섞여 있다. 겉으로는 통합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 위주로 공천해서 칼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분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당장 이재명 중심으로 이렇게 숨을 죽이는 듯이 보이지만 그게 몇 개월만 내다보면 금방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기현 지도부입니다. 김기현 지도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많은, 그러니까 보수 우파 쪽에서도 김기현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김기현을 바꿔야 된다. 또 지금도 김기현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을 바꾸는 것이 꼭 능사만은 아니다. 지금 뭐 혁신위원장으로 누구를 영입하느냐 그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기현을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국정의 여권의 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이 쇄신을 하는 방안을 봤을 때 지금 마땅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김기현을 바꾸고 비대위로 옮기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당장 누구로 할 것이며 그 비대위원장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김기현 체제는 그대로 가고 다른 모든 걸 바꾸는 이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그럼 김기현이 재신임을 받은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 흐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분한 개혁을 위해서 김기현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지만, 그 유지시킨 뜻은 김기현 스스로 더 많이 바뀌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 스스로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행태를 버리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많이 내려놓고 많이 바뀌어야 한다. 김기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쇄신을 하고 개혁을 잘하면 여러 분야에 있어서 뭐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문제를 예를 들면 이 이준석과 유승민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의 리더십, 쇄신이 제대로 되면 유승민, 이준석에 대해서 단호하게 칼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쇄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준석, 유승민에게 이렇게 코가 꿰서 끌려가는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김기현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또는 뭐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하든지 수도권 출마 선언이 이게 뭐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김기현이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별다른 울림이 없습니다. 울림이 없는 이유가 뭐 정계를 김기현이 은퇴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크게 관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김기현이 지금 다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현이 지금 모두 내려놓으면 김기현이 사실 수도권 선거의 경쟁력은 없습니다. 지금 김기현이 모두 내려놓으면 당의 개혁, 쇄신, 공천 등에 있어서 정말 말발이 섭니다. 리더십이 섭니다. 김기현이 많은 것을 쥐고 리더십을 발휘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정치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총선 전국에서 김기현이 뚫고 나갈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 유승민에 대해서도 단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많은 혁신위원장, 총선 공천 모든 것을 놓고 김기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김기현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도 얻고 있고 일부 당의 신임도 얻고 있는 그렇지만 모두 내려놓은 김기현만이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기현이 그렇게 쥐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쥐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천 국민이 시작이 되고 혁신위원장으로 누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그의 리더십이 지금 이런 식이라면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도 했고 사선이고 당대표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울산에서 그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직 나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길게 본다면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번 모두를 내려놓으면 그걸 지금 김기현에게 사실은 여권 전체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에게 당대표직을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는다면 물러나는 것에 준하는 그런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개혁을 하라. 지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현이 그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그걸 정치권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포지션을 보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이 당을 제대로 개혁해내려면 김기현이 전국의 선거, 수도권 선거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김기현의 역할이 뭡니까? 왜 김기현이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김기현을 뽑아준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당대표다. 그래서 김기현을 지지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많은 당원들이 김기현에게 몰표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이 사실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기현을 지지했던 많은 그 당원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김기현이 총선에 당대표로서 당의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을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김기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김기현이 뛰어난 수도권에서 선거 경쟁력이 있고 김기현이 나타나면 전국의 선거판이 요동을 치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기현은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격동하는 수도 없는 이런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장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야 이제 영남의 중진들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도권이든 불출마든 선택을 하라. 쇄신을 할 수 있고 혁신위원장이 누가 와서 혁신을 떠들더라도 김기현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또 통제할 부분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공천에 있어서도 당대표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그런 영향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출발은
김기현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언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니냐. 매몰될 필요도 없고 매몰되지 않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검찰에 맡겨두면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두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이제 재판부도 많이 바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분위기는. 정치, 민생을 챙기는 부분은 당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을 김기현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김기현의 당대표직이 그대로 유지된 거기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걸 김기현 대표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인사,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당에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 모두 내려놓는 모습. 이 결국 감동은 희생입니다. 국민들의 감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희생을 해야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실은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